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돌아온 고국. 부산항에 도착한 우리는 배의 갑판 위에서 환영식을 받았다. 군악단의 웅장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기고 돌아왔다. 부산항의 백마 부대의 용사들. 군악단의 악기 소리는 바닷물이 춤을 출 정도로 진동했다. 갑판 위에서 쳐다보니 친척들이나 펜팔했던 사람들이 현수막을 써서 들고 나와 있는 모습이 훤히 보였다. 불과 20에서 30m 위에서 보기 때문에 너무 잘 보였다. 나는 이미 베트남에서 떠날 때 귀국한다고 집에 편지를 띄웠었다. 형제들이 모두 도시에 나와 살기에 고향집에는 늙으신 부모님만 계셔서 바쁜데 그 먼 길을 오기도 힘드니 마중 나오지 말라고 편지로 말했다. 그래서 오지 않았겠지 생각하면서도 혹시 서울에 있는 큰 형인 인석 형이 왔을까 하고 내려다보았다. 군중 속을 여기저기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았다. 내가 귀국한다고 하면서도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중 나온 식구들이나 친지들 혹은 펜팔로 사귄 연인들 그리고 환영식에 나온 부산 시민들의 그 환호 소리에 배 갑판에서 고함 지르는 병사들의 소리에 하늘이 떠나가는 듯 했다. 배에서 땅에서 서로를 부르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더 높여 불렀다. 자기 이름을 쓴 현수막을 발견하고는 식구들에게 혹은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 배 위에서 손수건을 집어 던지고 모자를 집어 던지며 반가움을 절제하지 못하고 야단 법석들이었다. 환영 나온 사람들도 배의 갑판에 있는 자기 애인이나 형제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현수막을 흔들어 댔다. 자기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르고 배 위에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는 광경. 배 밑에서 먼저 발견하고 심정 태우는 광경. 배 위에서 먼저 발견하고 심정 태우는 광경. 참으로 충격적인 감동의 현장이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만나 기뻐하는, 반가워하는 그 모습들은 누가 봐도 참으로 감동되는 순간의 장면들이었다. 전쟁에 나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와서 서로 만나게 되니 어떤 이별을 했다가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충격이 더 컸다. 마치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온 것을 본 듯 반가워하고 기뻐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살지 못하여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악한 흑암의 세계로 간다면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죽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여 환영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사람과 같다 하겠다. 그러나 살아온 자에게는 오늘과 같은 이런 환영과 기쁨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이 의롭게 살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됐다. 나는 부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기쁨의 환영을 받아야 되겠다고 더욱 깨닫게 되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행여나 와 있지 않을까? 다시 확인하며 여기저기 둘러봤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까부터 작은 현수막에 내 이름을 써서 뒤꿈치를 들면서 나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현수막에 이름을 보고 현수막 밑을 보니 큰 형이 나와 있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계속 손을 흔들다 보니 서로 눈과 눈이 부딪혔다. 그녀는 두 손을 흔들며 나를 보았다고 현수막을 뒤 흔들었다. 잠시 후에 갑판에서 육지로 내려가면 면회가 되고 연이어 휴가로 들어가게 된다. 한 달 동안 휴가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내가 베트남에서 펜팔한 사람들은 30여 명이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려고 귀국하는 날을 알리지 않았다. 고로 오지 않았겠지 생각하였지만 그래도 혹시 백마부대 귀국 소식을 듣고 나오지 않았는가 하고 이리저리 쳐다보았다. 전우들은 저기에 예쁜 여자들 3명이 정상병 이름을 써 가지고 다니면서 찾는다고 나를 불렀다. 어디 있냐고 하니 배 저쪽 끝에 있다고 했다. 갑판 끝쪽으로 가보니 키가 큰 세 여자가 전지 반절을 접은 곳에다 내 이름을 써가지고 나와 있었다. 분명 이름은 내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 많아 내가 맞는지 의아했다. 옆에 있던 전우가 내 이름을 대면서 정상병이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니 그 여자들이 쳐다보고 웃기만 하고 있었다. 하도 여러 사람이 자기라고 하니 도대체 이치가 맞지 않음을 알고 수줍어 웃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각자 명찰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 들통이 나는 일들이다. 분명 내 편지를 받고 펜팔을 하던 여자들 같았다. 사진으로도 못 본 얼굴이라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느껴지기를 내 이름과 부대 소속을 써본 것을 보니 틀림없었다. 키가 173cm 이상이나 되는 듯 했다. 두 사람은 펜팔을 한 여자로 보이고 한 사람은 같이 따라온 친구 같았다. 두 사람은 신경을 써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은 양산을 들고 두 사람은 현수막을 같이 들고 서 있었다. 대학생들과 펜팔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학생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부산 시내나 부산 근교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 같았다. 30여 명과 펜팔을 쉬지 않고 하다가 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만나지 않으려고 부르지 않았다. 옆에 전우들은 내가 안 하려면 자기가 하겠다고 명찰 좀 바꿔달라고 했다. 나는 내가 안 하면 말지. 너 주려고 내가 잠도 못 자 가며 펜팔을 했겠냐? 라고 말했다. 전우들은 왜 안 만나려 하냐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여자들이라고 빨리 내려가 보라고 했다. 내가 봐도 단순히 내 이름을 들고 나와 나를 찾아서가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나왔지만 그 여자들만큼 내 눈에 띄는 여자도 없었다. 키가 커서이기도 했지만 외모와 그 품위와 우아함이 눈에 띄었다. 드디어 배의 문이 열렸다. 모두 한 줄로 나와 1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 울고 소리를 지르고 끌어안고 그 좁은 곳에서 야단 법석이었다.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 환희의 도가니, 눈물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다. 집에서 지청구를 듣던 사람들도 말썽을 부리던 사람들도 오늘은 신처럼 대접을 받고 신처럼 환영을 받게 되었다. 이 뜨거운 환호와 열광은 용광로에 물이 끓듯 했다. 내가 내려와서 큰 형을 만나 뜨거운 악수를 하면서 형제의 정을 느끼며 고마워했다. 형은 말하기를 모든 형제들이 나왔어야 하지만 어머니는 오고 싶어도 차 멀미가 나서 올 수가 없어. 내가 식구들을 대신하여 나왔다. 라고 했다. 이제 환영하는 광장에서 3분의 2쯤이나 청중들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나와 펜팔했던 여자들은 아직도 내 이름을 들고 다니며 나를 찾고 있었다. 이번 귀국길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였는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둘러만 보고 있었다. 이번에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서 있는 것 같았다. 내 바로 옆에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 누가 이런 자리에서 자기를 좋아하여 환영 나온 사람을 만나지 않을 자가 있으랴. 역시 나였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그 얼굴들을 가까이 쳐다봤다. 얼굴이 갸름하고 아주 예쁜 멋쟁이였다.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부산말을 하고 있었다. 쫓아가서 만나고 갈까?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있으랴. 내 얼굴에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나와 편지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나왔는데 내가 꿀릴 것도 없었다. 10m만 쫓아가면 만나게 되고 1분도 안 걸리는데 형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곁눈질하며 계속 쳐다봤다. 그 여자들도 직감이 있어서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나를 흘끔흘끔 쳐다봤다. 혹시 내 명찰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충분히 명찰을 보고도 남을 거리였다. 만약 자기들이 찾는 주인공이 나라면 내가 형님과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식구들을 먼저 만난 다음에 현수막을 보고 찾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습들 같았다. 나는 계속 형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들과는 눈과 마음으로만 만나고 있었다. 몸은 형님 앞에 서 있지만 내 마음은 아까부터 그들 곁에 붙어 서 있었다. 결국 나는 무거운 발길을 돌리며 고개를 돌려 그 여자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내 발길을 돌릴 때 그들과 내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에는 확실히 들리지 않았지만 나를 향해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 환영식 광장에서 미련을 버리고 빠져나왔다. 그 여자들은 아마 내가 마중 나온 자들을 보내고 또 들어올 줄로 생각했는지 거기 서 있기만 하였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서서히 접으며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빠져나왔다. 택시 앞 유리창에 집에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 여자들의 모습만이 아른거렸다. 그들의 눈에도 내 모습이 아른거렸을 것이다. 하늘 손에 이끌려 사는 몸이라 나는 괜찮지만 그 마음들은 어찌하려나. 하지만 신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은 마음이 쓰려도 차라리 만나지 않음이 후에는 나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큰형 때문에 그 여자들을 안 만난 것이 아니었다. 부끄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여자들의 기대에 어긋나 차일까봐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후에 생각해보니 내가 만나지 않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내 마음을 틀었던 것이다. 오랜만에 열차를 타고 달렸다. 대구에 사촌들이 살고 있는데 나의 안부를 늘 물었다고 하기에 이번에 못 만나면 언제 만나나 하여 집에 가는 길에 들르기로 하고 대구역에서 내렸다. 침산동을 찾아가서 사촌 누나들을 만나고 식사한 후 지금의 월명동 그립던 고향품으로 돌아와 눈이 시리도록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시는 집 마당을 밟게 되었다. 어머니는 전쟁에서 살아온 나를 보고 죽었던 자식이 살아왔다고 하며 얼싸안고 반가워했다. 부모의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어찌 글로 다 쓸 수 있으랴.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거친 손으로 내 손을 부여잡고 손등이 벗겨지도록 쓰다듬어 주었다. 몇 집이 안 되는 월명동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기뻐하며 반가워했다. 어른들은 모두 한국 6.25 전쟁을 겪어봐서 군인이 전쟁에서 살아온 것이 그 얼마나 장하고 기쁜 일인지 알기에 부모 마음으로 기뻐하며 좋아했다.
그때만 해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찌그러져가는 초가 삼간, 비만 오면 줄줄 새는 집이지만 살아서 내 집에 돌아오니 집도 고향 산천도 너무나도 포근하고 좋았다. 이젠 누가 나에게 총을 쏘는 사람도 없고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수색작전과 매복작전, 명령도 없는 곳에 와 있으니 마음이 천국같이 편했다. 전쟁의 새우잠을 모두 집어 던지고 집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단잠을 자니 1년 동안 전쟁터에서 굳어있던 온 사지가 풀리는 것 같았다. 아멘.